대학 입시의 비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이다. 혹시 여러분의 학생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이유로 탈락하고 있다는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수백만 원짜리 컨설팅을 받고 화려한 스펙 목록을 꽉꽉 채워도 입학사정관의 시선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대학이 학생을 평가하는 가장 근본적인 관점, 그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쁘신 분들을 위해 오늘 오셈 클래스에서 준비한 이 20분짜리 특강 영상을 계속 보실 수밖에 없도록 딱 1분 만에 핵심 내용부터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은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알파폴드나 거대 언어 모델처럼 있어 보이는 주제를 다뤘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둘째, 그래서 대학은 여러분의 태도를 봅니다. 수업 시간에 생긴 아주 사소한 질문 하나를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파고들었는지, 그 지적인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셋째, 모든 기록은요, 수업 중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탐구 과정, 성찰,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의 확장이라는 이 4단계 공식을 따라야만 압도적인 설득력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결정적인 시점을 활용해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진정성을 증명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비밀들을 하나씩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와르르 무너뜨릴 가장 큰 착각이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1학년 땐 AI, 2학년 땐 빅데이터, 3학년 땐 양자역학. 이렇게 트렌디한 키워드들을 백화점처럼 잔뜩 나열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오른쪽처럼 1학년 때 교과서에서 발견했던 작은 질문 하나가 3년 동안 어떻게 깊어지고 넓어졌는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보여주는 게 유리할까요? 정답은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명백하게 오른쪽입니다. 입시는 여러분의 화려한 이력서를 수집하는 과정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는 한 명의 지적 탐험가가 써내려간 3년간의 성장 일지를 입학사정관이 가슴 뛰면서 읽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학생부를 그냥 평범한 활동 목록에서 합격을 부를 수밖에 없는 성장 스토리로 바꾸는 그 모든 것을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채운 활동 목록이 입학사정관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지 그 이유부터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일단 양으로 승부하면 중간이라도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상위권 입시에서는 그게 가장 먼저 탈락하는 지름길입니다. 대학이 학생을 평가할 때 쓰는 렌즈는 딱 이 3가지입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그런데요, 학생부에 단순히 AI 보고서 제출함, 데이터 분석함, 이렇게 활동 이름만 띡 적어놓으면 이 3가지 역량 중에 단 하나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 보고서를 쓰면서 학업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 활동이 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더 깊게 만들었는지,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뭘 배우고 뭘 기여했는지를 전혀 하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입학사정관은 여러분의 활동 목록을 보면서 속으로 계속 질문합니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학생부는 그냥 종이 낭비일 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여러분이 이제 겨우 19살 고등학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한테 무슨 대단한 학문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공적인 실험 결과, 완벽하게 쓰인 보고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요, 여러분의 실패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실험 데이터에 오류가 딱 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밤새 끙끙댔는가? 예상치 못한 벽에 딱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냈는가? 바로 그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지적 호기심, 문제 해결 능력, 끈기, 이것들이 바로 그분들이 미치도록 찾고 있는 학업적 잠재력의 진짜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학생부 전체를 관통해야 할 단 하나의 키워드, 바로 태도입니다. 이 태도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이것이 다른 모든 스펙을 압도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태도는요, 수업에 성실히 참여함 같은 그런 막연하고 착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다가 작은 의문점이 생겨요.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 달려가서 질문하고 집에 가서 관련 논문을 찾아보고 다음날 학교에 와서 친구들과 그걸로 토론하는 그 모든 과정, 그게 바로 입학사정관이 보고 싶어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창한 주제를 탐구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주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한 문장을 한번 보시죠. 실제 한 합격생의 학생부에 담임선생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평가입니다. 학생 본인이
저는 알파폴드 논문을 열심히 분석했습니다라고 100번 쓰는 것보다 이 학생은 배움에 대한 의지가 우리 학교에서 최고 수준입니다라는 선생님의 이 객관적인 평가 한 줄이 주는 신뢰도는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수천 개의 학생부를 보면서 어떤 게 학생이 꾸며낸 문장이고 어떤 게 선생님의 진짜 관찰 기록인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이처럼 교사의 객관적인 평가는 여러분이 기록한 모든 탐구 활동의 진정성을 보증해주는 최고의 도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결정적인 내용들 앞으로도 계속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오쌤 클래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태도를 도대체 어떻게 학생부라는 글자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4단계 글쓰기 모델에 그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니까 한번 집중해보세요. 이 4단계는요, 완벽한 기승전결 구조입니다. 첫째, 발단. 모든 탐구는 반드시 교실 수업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시간에 베이즈 정리를 배우다가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실제 질병 진단 키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너무 궁금해졌다. 이처럼 구체적인 수업 내용과 연결된 질문이 가장 강력합니다. 둘째, 과정.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뭘 했는지 실제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관련 논문을 도서관에서 찾아 읽었다. 인터넷에서 실제 데이터를 구해서 직접 확률을 계산해 보았다. 셋째, 성찰. 과정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데이터의 오류값이 너무 많아서 계산이 계속 틀렸다. 그래서 변수를 재설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확장. 여기서 해냈다 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오진율 계산을 넘어 오진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일까? 라는 더 큰 질문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다음 탐구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의 탐구가 다음 탐구의 동기가 되는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그 순간 여러분의 기록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실전 팁 하나 드릴게요. 2단계, 즉 과정을 서술할 때는 제발 길고 복잡한 문장을 쓰지 마세요. 입학사정관도 사람입니다. 하루에 수백 개 서류를 읽는데 A라는 의문을 품게 되어 B라는 논문을 심도 있게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렇게 쓰면 읽다가 지칩니다. 그냥 이렇게 쓰세요. 수업 중 A의 의문을 품었다. 마침표. B 논문을 분석했다. 마침표. C 데이터로 D를 설계했다. 마침표. 이렇게 단문으로 딱딱 끊어서 써주세요. 이게 훨씬 더 명료하고 여러분이 한 행동 하나하나를 입학사정관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명료함이 곧 신뢰도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최상위권 합격생들이 이 모델을 어떻게 자신들의 학생부에 예술적으로 녹여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 비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면 이게 바로 그 말이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이 표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왼쪽은 그냥 평범한 학생의 기록이에요. 알파폴드를 이용해서 단백질 구조 예측 보고서를 제출함. 결과만 띄겠죠. 하지만 오른쪽, 합격하는 학생의 기록을 보세요. 수업 중 단백질 구조의 복잡성에 의문을 품고 알파폴드의 원리를 추적함. 모델링 중에 데이터 오류가 발생하자 변수를 재설정하는 등 주도적인 해결 태도를 보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왼쪽은 그냥 저 이랬어요 라고 보고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오른쪽은 동기, 과정, 문제 해결, 태도가 모두 담긴 한 편의 성장 드라마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사용된 동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제출함, 발표함이 아니라 추적함, 설계함, 재조정함처럼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동사가 여러분의 역량을 진짜로 증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똑같이 알파폴드 탐구를 했더라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타이밍을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바로 이 문장의 합격을 결정지은 신의 한 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월에 노벨상 수상 뉴스가 빵 터진 뒤에 알파폴드에 대해 탐구하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냥 유행을 좇는 것에 불과하죠. 하지만 이 학생은요, 이게 대중적인 이슈가 되기 한참 전인 5월, 네이처의 논문 초고가 겨우 올라왔을 때부터 그것을 추적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학생은 진짜라는 겁니다. 유행이 아니라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최신 트렌드를 남들보다 먼저 읽어내는 선구자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입학사정관이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다른 모든 지원자들의 알파폴드 기록은 전부 가짜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르는 한 끗 차이입니다. 이 외에도 성공적인 전략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 예측 프로젝트를 할 때 인터넷에 떠도는 깨끗하게 정제된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서 수집한 날것의 데이터, 즉 로데이터를 사용해보세요. 데이터에 얼마나 많은 오류와 노이즈가 있는지 직접 겪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또는 인공지능과 경제학, 생명과학과 철학처럼 전혀 달라 보이는 두 분야를 연결하는 시도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동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처럼 내 주변의 작은 문제에서 탐구를 시작하는 것 역시 진정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 전략들은 모두 학생의 주도성과 진심 어린 노력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계속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전략들이 구슬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 구슬들을 하나의 아주 멋진 목걸이로 꿰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1학년 때의 활동, 2학년 때의 활동, 3학년 때의 활동이 따로 놀게 두면 절대 안 됩니다. 3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장 스토리로 읽히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바로 보여드리죠. 왼쪽이 바로 흩어진 구슬 같은 학생부입니다. 과학 시간에는 모기를 탐구하고 사회 시간에는 도시 문제를 탐구하고 동아리에서는 갑자기 환경 캠페인을 합니다. 다 따로 놀죠? 이 학생이 대체 뭘 깊이 있게 파고드는 학생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환경 문제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과학 시간에는 수질 오염이 모기 개체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으로 탐구하고 사회 시간에는 환경 관련 정책과 예산 구조를 분석하며 정보 시간에는 관련 데이터를 가져다가 모델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은 그냥 여러 활동을 한 학생이 아니라 환경 문제라는 하나의 주제를 과학적, 사회적, 정보학적 관점으로 다각도에서 분석할 줄 아는 융합형 인재가 되는 겁니다. 주제는 하나, 접근 방식은 여러 개. 이것이 바로 연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만드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1학년 때 과학 실험을 했는데 관찰 기간이 너무 짧아서 좀 아쉬웠나요? 그걸 실패로 덮어두지 마세요. 2학년 동아리 활동 기록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1학년 과학 실험 당시 관찰 기간이 짧았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탐구에서는 관찰 기간을 1년으로 대폭 늘리고 추가 변인을 설정하여 후속 탐구를 진행함. 이 문장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1학년 활동과 2학년 활동을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이건 실패를 인지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자기 성찰적인 태도와 발전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와, 근데 이걸 어떻게 3년 동안 그렇게 계획적으로 할 수 있죠? 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여기 그 비결, 보물지도가 있습니다. 학기 초에 학교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되는 학교 교육계획서라는 문서가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이걸 그냥 쓱 보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건 보물지도입니다. 이 문서 안에는 올해 우리 학교에서 열릴 모든 창의 융합 프로젝트, 독서 탐구 활동, 전문가 초청 특강의 일정과 내용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미리 출력해서 형광판 들고 줄 긋는 거예요. 아, 5월에는 과학 탐구 대회가 있구나. 1학기 때 했던 사회 탐구의 한계를 여기서 과학 실험으로 연결해서 풀어봐야겠다. 10월에는 경제 전문가 특강이 오네? 그럼 내 탐구 결과를 가지고 질문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야지. 이렇게 1년, 나아가 3년의 활동을 미리 설계하고 선점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이 닥쳐서 허둥지둥할 때 여러분은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움직이는 전략가가 되는 거죠. 이제 모든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이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단순히 대학에 잘 보이기 위한 스펙 목록, 즉 이력서를 만들고 있었나요? 아니면 수업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여러분만의 위대한 지적 여정을 기록하고 있었나요? 입학사정관이 보고 싶은 것은 단연코 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여정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오늘 20분 동안 긴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오셈클래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더 깊이 있는 프리미엄 자료를 원하신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된 실무 적용이나 컨설팅 문의는 10억 6,869만 4,003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오셈클래스였습니다.